수요일입니다. 글로벌 티키타카 박종훈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번 네. 주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참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오늘 어떤 이슈를 하나씩 체크해 볼지 먼저 만나볼까요? 네. 자, 자, 지금 오늘 주제. 예.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토피아 세상,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서 암살이 당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 뭐 이번 네. 주 증시를 이야기하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요 키워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을 보시는 분들, 물론 지금 국내 시장을 또 보시는 분들도 뭐 지금 엄청난 또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뭐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럼요. 아니면은 월요일, 화요일 날 뭐 정말 안타깝게도 뭐 손절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앵커님께서도 사실 삼성전자가 네. 장중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넘는 하락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진짜 거의 없었어요. 예. 지수도 지수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에 10% 넘게 하락하면서 끝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과거의 어떤 잣대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기가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물론 이 고금리 상태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처음 겪는 일이기도 그쵸.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사실 먼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 악재입니다. 물론 지금의 변동성에 있어서 정말 많은 요인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다 아니면은 뭐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사실 그 매달 중순쯤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두고 지금 향후 너희들이 보고 있는 리스크가 도대체 뭐니? 전문가의 시각으로요. 그렇죠. 네. 예, 그러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앞서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어떠한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좀 보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이제 많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동 전쟁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많은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다들 뭐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지정학적 악재로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좀 거리감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영국 전 지역에서는 무슬림 이민 증오로 인해서 폭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증시와는 약간의 연결이 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글로벌적인 이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껴보자는 취지로 제가 좀 비단 사진을 이스라엘, 가져왔어요. 이란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많은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있고 뭔가에 제가 뭐 앞서서 제목으로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과거에 정말 우리가 유토피아, 또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꿈꿔왔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약간의 좀 디스토피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로 반정부 시위 확산에 총리가 헬기를 타고 인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물론 전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시끄럽네요. 모습이 네. 너무너무 시끄럽죠.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유가 시장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 또는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자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과거에 너희가 주식시장을 봤을 때 가장 너희들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뭐니 네. 했을 때는 부동의 1위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1위가 된 건가요?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7월 달 중순에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 5월, 6월, 7월 이렇게 들어서 점점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26%를 지정학적 분쟁으로 가장 탑 리스크로 지금 찍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부동의 1위를 찍었던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5월, 6월, 7월을 거쳐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분쟁 자체가 더 높게 또는 앞으로 8월에 있는 그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또 어떠한 수치를 기록할지도 우리가 관심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이슈는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훼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비롯해서 미국 대선이라든지 AI 버블론 거기다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부동의 1위였던 인플레이션을 제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를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도 구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시장 영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좀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경고했던 빅테크에 어찌 보면 약간의 무너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독점의 체제에서 조금은 좀 손을 이제 어느 위치에서 좀 내려놓는 조금 그런 벗어나고 어떤 있는 거죠. 벗어나고 네. 있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세계 검색 시장의 90%가 사실 구글이 장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법원에서 이 구글이 독점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 우리 이제 페이스북 과거에 많이 쓰셨어요? 네네, 전 썼죠. 혹시나 제가 친구들 찍어요. 네. 친구들 찍어서 우리가 만약 업로드를 하면 그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태그하는 그런 그럼요. 기술이 아이디를 태그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도 네. 태그하고 예전에는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그 얼굴 인식으로 태그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게 2021년 12월에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 기술 자체가. 왜냐하면 너희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것이다. 얼굴에 대한 데이터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텍사스주에 14억 달러에 대한 소송 합의금을 냈어요. 이번에 메타에서. 그러니까 이 메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낸 사례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구글도 반독점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물론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항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앞으로의 이 빅테크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정말 큰 관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어찌 보면 반독점 체제로 하고 있었던 부분에 높은 성장률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애플과 아니면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어떤 반독점 이슈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애플도 애플만의 그 폐쇄적인 생태계 안에 그 반독점 그렇죠.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이 반독점에 대해서 조금씩 해체돼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높은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좀 의구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러한 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를 상대한 미 정부의 20년 만에 가장 큰 승리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다른 빅테크와 반독점 소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폰을 사게 되거나 갤럭시를 사게 되면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은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연히 그걸 쓰게 돼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그러한 이 기업들의 애플과 삼성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구글이 지불을 해왔다는 거죠. 그 안에서 광고 검색 또는 광고 시장의 수익을 배분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군림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글이 워낙 독점적이고 검색 시장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다시 구글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에 쓸 텐데. 결국엔 쓰일 것이고 오히려 구글 입장에서는 애플에 냈던 그러한 비용들 또는 삼성에 냈던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소송에 관련된 우리 법적 분쟁
또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우리의 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럼요. 보여집니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단 구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 부분도 살펴봤고요.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발목을 잡았던 게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뭐 50% 절반 가까이 청산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맞는 겁니까? 뭐 지금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뭐 정확하게 그 수치를 측정하는 그 지표는 없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아직 절반이 남았다, 50% 남았다. 그럼 결국엔 이 절반이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세가 오는 것인가? 물론 안정세가 오겠죠. 예, 오는 그 상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또 시장에 일어날까에 대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추정해 보면 약 한 5천억 달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약 2천억 달러 남짓 지금 어느 정도 청산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3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여러 이제 변동성에서 어떤 요인을 뭐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UBS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많은 월가에서도 이 자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변동성을 줄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극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요인이 있잖아요. 그 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와 있었던 여러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성인데 이 회수되는 이유는 뭐냐? 이 금리 차가 이제 좁혀들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높은 금리 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익을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자금들이 금리 차가 다시 좁혀지면서 다시 회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던 이러한 엔캐리 자금들 자체가 왜 나갔었냐라고 봤을 때는 그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 일본 내에 있으면은 그 일본의 성장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세를 우리가 오히려 그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어떤 실적 발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발표요. 예. 사실 이번에 큰 변동성이 있었던 것도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또는 실업률에 대한 뭐 샤메 법칙,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을 지금 바치고 있었던 빅테크, 특히나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전 나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업률은 원래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도 샤메 법칙이 분명히 나왔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굳이 샤메 법칙을 얘기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하락 요인으로 샤메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실업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는 약간은 조금은 어폐가 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의 어떤 변동성은 어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성장률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던 이런 성장률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률에 대한 피크아웃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과 또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물론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분명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었던 이 성장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심리도 분명히 자극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플도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를 연기를 했어요. 맞아요. 일부.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물론 2달 연기지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빅테크들의 그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모델 이제 생성형 AI 같은 이러한 부분도 많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다시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분 댓글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민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장이라 투자하기가 굉장히 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개인 투자자가 모두들 고민하고 계신 질문일 것 같아요. 예. 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 기존에 가고 있었던 방향에 변동성이 만약에 치게 되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고 있었던 증시의 변동성이 많이 증가되면 올라가기 시작하고 올랐던 증시에서 변동성이 만약에 부과가 되면은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과거의 여러 변동성에 대해서 계절성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하는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8월부터 변동성이 올라갑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변동성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어떤 증시의 어떤 큰 상승세에서 변동성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월은 과거부터 사실 변동성이 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의 국내 시장 너무너무 좋죠. 반등하는 부분 또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도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런 큰 급변하는 변동성에서는 어찌 보면 한 발짝 조금 뒤에서 네. 우리가 시장을 한 8월 한 달간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월 28일 날이 되면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어제 밤에 또 슈퍼말 컴퓨터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그 빅테크를 이끌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지금 약간의 그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